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로클의 이홍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들 피로하실 수가 있는데, 뭐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토 딥러닝 비전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뭐 가장 핵심은 이제 딥러닝 AI를 활용한 비전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특히 이제 오토 딥러닝이라고 해서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저희만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뭐 요즘 많이 핫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산권, 경상권에 많은 자동차 철강 중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참고로 저희는 아마 발표하는 업체들 중에 유일하게 저희 부스도 뒤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이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부스에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딥러닝 비전 검사라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뉴로클이나 업체이고요. 뭐 딥러닝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는 한 5년 조금 넘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런 딥러닝 비전 검사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뭐 왼쪽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유수의 기업들에게 이제 저희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제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만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해외 20개국 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2주 전에도 해외를 나갔다 왔고 지금 다음 주에도 나갈 예정인데 그래서 많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서 저희의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찾아주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 5년 조금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매년 뭐 다양한 수상들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저희가 가장 자랑드리는 부분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이노베이터스 어워드라고 하는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이 비전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큰 수상인데 저희가 4년 연속 수상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1등상인 플래티넘 상을 받으면서 그 기술력과 제품력을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업체로서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간략하게 딥러닝 비전 검사 뭔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유관 검사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룰 베이스 검사가 한 20년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었고 한 5년 전부터는 이런 룰 베이스의 한계점, 정형화된 것만 잡아낼 수 있고 비정형화된 것을 잡아낼 수 없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이런 검사 저희 비전 검사 영역에 도입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이제 사람처럼 사례 학습을 해서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확실히 비정형화된 분량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이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전 시스템이 다 꾸려져야만 이런 것들이 탑재 가능합니다. 가장 처음에 뭐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뭐 2D, 3D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 현장에서 이제 비전검사 전체 시스템을 꾸려서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적으로는 이제 딥러닝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머신러닝도 한동안 사용이 되어졌었는데 아무래도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피처 값을 정의해야 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점에 한계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냥 데이터만 모아서 바로 학습을 시키면 어떤 피처를 학습할지부터 학습을 하는 이제 딥러닝이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딥러닝 검사는 비정형 분량 검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따 뒤에서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사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례 학습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꼭 학습한 사례만 잡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처럼 분량과 정성의 경계선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계선을 학습해서 비정형화된 분량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게 이러한 딥러닝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딥러닝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례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사실 데이터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정의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량인지 정상인지를 알려주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죠. 레이블링을 거치고 그다음에 학습을 진행해서 하나의 딥러닝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모델을 평가해서 이 모델이 내가 양산 적용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모델을 실제 양산에 탑재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플로우로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재된 것처럼 딥러닝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레이블링을 하고 모델 학습을 하고 모델을 적용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비전 검사의 워크플로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전체 워크플로우를 포괄하는 크게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뉴로T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레이블링하고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검사용 학습용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뉴로T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생성했으면 뉴로R이라고 부르는 저희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비전 검사 장비에 이걸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T는 트레이닝의 약자고요. R 같은 경우에 런타임의 약자라서 트레인과 런타임을 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뉴로 T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것들이 다 GUI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편히 사용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생산 전문가 분들도 현장에서 쉽게 저희 뉴로티를 활용하면서 내 제품, 내 분량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의 가장 핵심 기술력인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 뉴로티 소프트웨어에 탑재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뉴로알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용이다 보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떤 디바이스와도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랑 얼마나 빠르게 고속으로 인퍼런스, 프로세싱을 할까 그 두 가지에 정말 특화를 맞춰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시장에 있는 다양한 딥러닝 업체들 중에 제공하는 딥러닝 모델 타입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알려져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OCR뿐만 아니라 저희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패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별도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얼마나 틀어졌는지 이미지 온라인에 칠 수 있는 로테이션이라는 모델도 준비가 돼 있고 가상결함을 생성하는 갭 모델, 그 다음에 어노멀리 모델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의 다른 이상 탐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어서 총 9가지의 딥러닝 모델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떤 태스크, 어떤 제품, 어떤 분량 유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희가 모든 분량 유형을 모든 현장을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로 프로블럼 솔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모델 타입을 제공 드리는 것도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 제품 하나에 정말 진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딥러닝 모델이 9가지나 있는데 꼭 한 번에 한 모델만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검사가 복잡하다면 여러 모델을 연결해 쓸 수도 있습니다. 연결해 쓸 수 있는 플로우 차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개의 모델을 복합적으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는 지금 플로우 차트의 영상의 예시가 실제 저희 소프트웨어에 있는 GUI 일부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편집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틀어져 있으면 로테이션 모델을 한번 써서 이미지를 다르게 정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써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추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연결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분량 검사를 하는 이런 식의 연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타글리전 설정도 편하게 되고 타글리전 설정이 잘 되다 보니까 검사 성능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 모델 한 개만으로는 워낙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델 한 개만 제공한다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어떻게 잘 활용할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모델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모델 단으로 들어가 본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 핵심 기술력은 이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인데요. 저희가 오늘 세미나 주제도 오토 딥러닝 비전 검사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딥러닝 모델은 사례학습 기반으로 생성을 하는데 생성하실 때 무조건 항상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하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절대 오판입니다. 딥러닝 엔지니어가 있어야지만 딥러닝 아키텍처를 최적화하고 정말 이 데이터셋에 특화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이제 그 구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딥러닝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내 데이터셋을 보고 그거를 최적화하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실 거예요. 저희가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여기에 있는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라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은 딥러닝의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알고리즘 그 자체만으로도 딥러닝 아키텍처, 하이퍼 파라미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자동 최적화를 합니다. 따라서 보통 현장 전문가분들, 생산 전문가분들이 손쉽게 활용하고 언제나 최적화된 모델을 가장 단시간에 최소의 리소스를 만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본다면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재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동 최적화 알고리즘에 의지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딥러닝은 사실 사례학습 기반이다 보니까 한 번 학습을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유지보수가 없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델을 양산에 적용한 다음에 제품의 유형이 바뀌었다 아니면 완전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분량 유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재학습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솔직하게 다 권장을 드려요. 재학습을 하려면 그때그때마다 관리자분이 붙을 수가 없겠죠.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현장 담당자분들이 재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재학습을 할 때마다 딥러닝 엔지니어가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의지한다면 현장에 계신 딥러닝 지식이나 개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가장 손쉽게 학습해서 모델을 생성하실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검사 정확도를 가장 높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 개발에 들어가는 리소스도 대폭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학습해보고 모델 성능 봐보고 모델이 마음에 안 드네. 다시 학습단으로 돌아와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파라미터 바꿔볼까? 바꿔볼까? 아니면 아키텍처에 이렇게 딥한 아키텍처, 가벼운 아키텍처인데 그런 거 선정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최소 5회에서 10회 이상의 반복 학습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로스인데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어서 개발 인력이나 개발에 투입되는 기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요게 나타나는 수치들은 실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뭐 대기업에서 느꼈던 실제 어떤 비교 수치 사례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법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특히 경상권에 와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다양한 어떤 업체들에 가보면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 딥러닝 좋은 건 알겠는데 저희는 사실은 아직 불량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놓지 않았어요. 아니면 수율이 너무 높아서 불량 데이터를 수집해도 잘 불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같은 아니면 불량 유형이 너무 다양해요. 이런 흔히 말하는 현장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현장 환경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저희가 그래도 저희는 무조건 몇백 장의 불량 데이터가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불량 데이터가 많이 모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딥러닝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업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소한의 소수의 불량 이미지로 가상결함을 만들자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어프로치고요. 두 번째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정상만 학습을 시키자. 정상만 학습을 해서 아예 이상 탐지하는 모델로서 불량을 검출하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론으로 하는 게 뭐 흔히 말하는 겐, 가상결함 생성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불량 이미지 보통 한 10장 정도만 있으시면 이런 겐이라는 모델을 학습해서 내가 이제 가상결함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큰 특징이고요. 이 겐 같은 걸 활용하면 불량 이미지가 엄청 적을 때에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어떤 성능 향상에 대한 사례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있는 성능 향상의 사례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겐 모델 같은 경우에 이게 생성형 AI다 보니까 좀 헤비한 모델이라서 뭐 대용량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다룰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겐에 대해서 고해상도 이미지 다룰 수 있는 특별한 기법을 탑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셋의 제한 없이 불량 이미지 10장만 있으면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상결함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예 다르게 이제 두 번째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불량 이미지 10장도 없다라고 한다면 정상 이미지만 학습을 해서 비정상을 찾아내는 보통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비지도 학습 모델, 다른 말로는 어노멀리 모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모델을 활용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만 해서 비정상을 찾아내는 기법인데 우측 하단에 있듯이 저희는 단 한 개의 어노멀리 모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다른 어노멀리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모델과 두 번째로는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모델인데 혹시 딥러닝이나 AI 사용 경험이 있으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이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서 잘 되는 유형이 다르다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노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노멀리도 어떤 데는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작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이 잘 작동하는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한 모델로 이렇게 제공하다 보면 때로는 프로블럼 솔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저희는 두 가지 아예 다른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을 어노멀리로 이제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새롭게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새롭게 출시한 저희만의 모델인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바로 저희가 양산 적용 사례를 이제 득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도 있지만 가장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희가 그리스에 있는 업체에서 이걸 활용해서 그리스의 유명한 어떤 그 푸드 앤 베버리지 공장에 탑재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세그멘테이션 모델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상만 학습한다는 특징을 갖고요. 다만 이제 내부의 아키텍처가 다르다 보니까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 살짝 상이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당연히 일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처럼 이게 어노멀리인지 노멀인지 클래스를 알려주면서 어디에 이제 불량이 있는지를 히트맵상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일반 세그멘테이션 모델과 유사하게 실제 결함의 위치를 저기 나타난 것처럼 블랍으로 보여주면서 결함 위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모델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모델 말고도 또 그런 피드백도 저희가 많이 받아요. 알겠어요. 저희가 다 준비했는데, 데이터까지 준비했는데, 와, 이거 진짜 데이터 레이블링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듣는 경우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낸 게 또 AI 기반의 이제 스마트 레이블링 툴입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스마트 레이블링 툴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오토 셀렉터입니다. 이 오토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오시다시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희만의 기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그냥 클릭 한 번만으로 그 부위에 있는 영역들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런 원들을 레이블링 했다라고 하면 뭐 원형이나 브러쉬 같은 툴로 칠해야 돼요, 원래. 그런 것들로 매뉴얼 레이블링 하게 되면 엄청나게 레이블링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희는 클릭 한 번만으로 원하는 위치를 레이블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레이블링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레이블링 정확도는 유지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매뉴얼 레이블링보다도 더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매뉴얼리 하면 삐져나갈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삐져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정확한 레이블링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소요 시간은 대폭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를 해봤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링 시간이 2분의 1로 단축됐다. 오른쪽 PCB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링 시간이 4분의 1로 단축되는 이런 결과를 보듯이 레이블링 시간을 현격하게 단축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여전히 오토 셀렉터가 그래도 내가 클릭은 해야 된다. 이미지 위에 클릭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불편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또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키워드 레이블러라는 기능이거든요. 키워드 레이블러는 혹시 요즘 들어보셨으면 뭐 멀티모달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비전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텍스트인 키워드를 타이핑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나온 것처럼 내가 볼트라고 타입인을 해버리면 이미지에 있는 모든 볼트를 잡아줍니다. 이거는 이미지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만장이 있다라고 하면 볼트를 기입한 다음에 나 만장 다 레이블링 해줘라고 해버리면 만장에 대한 볼트 모든 게 레이블링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레이블링에 대한 그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고 다만 키워드 레이블러는 키워드를 타이핑하고 레이블을 하면 왼쪽에 나온 것처럼 박스로 레이블이 됩니다. 박스로 레이블이 되게 되면 딥러닝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활용하려면 요 우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핏한 레이블링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자동으로 컨버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여기 나온 쉐이크 컨버터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키워드 레이블러에서 박스로 잡은 다음에 그걸 쉐이크 컨버터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스에서 세그멘테이션 레이블로 블랍 레이블로 전환되는 그런 것도 자동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만장에 볼트 이미지가 있다. 이거에 대한 조립 결합 검사를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볼트를 일일이 레이블링 하지? 라고 하면 일일이 레이블링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장에 대해서 볼트라는 키워드 레이블러로 쫙 만장 레이블링하고 또 쉐이크 컨버터로 만장에 일간 적용해서 박스로 잡은 거를 다 세그멘테이션 블랍 레이블로 칠해버리면 레이블링이 만장에 대해서 내가 손으로 했다면 최소 몇 시간이 걸릴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분 내로 완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실험 결과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뭐 휠 스터드에 대한 어떤 레이블링 결과가 실제 뭐 5분의 1 이상 단축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제 7분의 1 이상으로 단축했다라는 정도로 많은 레이블링 공수 절감을 저희가 이런 AI 기반의 레이블링 툴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토 레이블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오토 셀렉터, 키워드 레이블러, 쉐이크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 모델을 활용하는 건데 물론 기존 모델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100%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다는 아니겠죠. 보통 7, 80%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정말 상당히 트리키하고 상당히 어려운 10에서 20% 데이터의 경우에는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저희의 네 번째 옵션인 오토 레이블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존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마지막 오토 레이블링 기능이 있는데요. 오토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0장 정도의 매뉴얼 레이블링 요청드려요. 그러면 내가 이미지가 만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50장은 내가 한 10분, 20분 들여서 매뉴얼 레이블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장의 매뉴얼 레이블링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레이블링용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레이블링용 모델을 만들어서 그 레이블링용 모델을 기반으로 그 피처 값을 기반으로 나머지 뭐 만장 중에 50장 레이블링 했으면 9,950장이 있겠죠. 9,950장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 타겟 데이터를 50장 정도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훨씬 타겟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기존 모델이 잘 적용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결국 저희 툴을 활용하시게 되면 사실은 매뉴얼 레이블링은 저희 고객사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모델단도 말씀드리고 데이터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드리고 데이터가 또 심지어 많을 때 레이블링이 얼마나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있는 몇 가지 편의 기능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딥러닝이 시장에 침투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다양한 어떤 또 뭐 자동차 부품이나 또 큰 어떤 부품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미지 내가 다뤄야 되는 나의 부품이나 제품은 상당히 크고 봐야 되는 디펙트 사이즈는 작다면 당연히 FOV를 고려해보면 고해상도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써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딥러닝 적용이 어렵다라는 피드백들이 또 시장에 있었어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주신 피드백이 있다면 절대 그거를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걸 또 해결해 드리는 게 저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고해상도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 딥러닝이 어떻게 접목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나온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는 딥러닝 기법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패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9가지 딥러닝 모델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단위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너무 고해상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GPU에 태우기가 힘들어서 다 리사이즈를 해서 학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리사이즈 시켜버리면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불량의 딥백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죠. 딥백의 피처 값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리사이즈 없이 할 수 있는 기법이 여기 있는 패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저희만의 새로운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패치 모드, 패치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픽셀 단위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패치로 해서 학습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은 원장 단위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과 패치 단위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제공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겟 모델인데 겟 모델이 아무래도 이제 생성형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비전 모델보다는 더 아키텍처 자체가 큰 뚱뚱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루기 어려웠다 이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걔네 대해서도 패치 모드를 넣어서 패치로 잘라서 학습하고 패치로 잘라서 생성하는 이제 패치로 잘라서 생성하는 게 되게 어려운 기법입니다. 나머지들은 생성이 없다 보니까 잘라서 학습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이게 생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패치로 잘라서 학습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잘라서 생성까지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딥러닝적으로 해결하면서 걔네에 대한 패치 모드까지 있다 보니까 고해상도 데이터가 있으실 때도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가상결합 만드는 겟 모델까지 이미지에 대한 리사이즈 없이 소실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고해상도 이미지를 써야 되는 자동차, 철강, 중공업 등에서 많이 환영하는 그런 저희의 모델 타입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도메인 특화 검사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담당자분들께서 내가 하나의 공정만 사겠다라고 하면 이런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전체 공장을 관할한다, 좀 전체 도메인을 관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싶은 니즈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몇 분들은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저희의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 특화 모델을 저희 뉴로티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만들고 생성하고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다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델단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런타임 땀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까 뉴로R 저희의 런타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런타임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빠른 검사 속도를 제공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활용에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서 정말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엔비디아 GPU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엔비디아 GPU에도 속도가 최적화되어 있지만 뿐만 아니라 AMD GPU도 활용 가능하고요. 인텔 CPU나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텔도 이제 GPU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인텔도 GPU가 있거든요. 인텔 GPU도 지원하고 있듯이 정말 다양한 프로세서들을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NPU까지 지원하면서 프로세서에 상관없게 저희 딥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런타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모델 경량화 기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퀀타이제이션이라 그래서 모델 자체를 경량화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 보니까 경량화 퀀타이제이션 기능도 있고 인베디드 보드도 지원하면서 그러면 꼭 PC를 활용하지 않으셔도 저희 딥러닝 모델을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발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의 사례입니다. 또 2차 전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핫한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말 다양한 국내외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형 외곽검사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접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찾아온 그런 케이스고요. 기존의 딥러닝 알고리즘이 속도도 나오지 않고 성능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사례라서 이런 디펙트를 잡아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해서
자동 최적화를 하기만 했어도 자연스럽게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봤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토딥러닝 알고리즘 최적화하면서 저렇게 이제 모델 아키텍처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검사 속도도 증가를 시키면서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과 검사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례입니다. 뭐 부산에 있는 뭐 완성차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조립 검사 많이 합니다. 어셈블리 책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활용해서 어셈블리 체크를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저를 찾아주셨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 쓰시던 솔루션이 있었는데 너무 알고리즘의 문제로 다량의 과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정확도가 87%밖에 안 돼서 검사를 하느니 마느니 사람이 결국 더블 체크를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 있는 모델을 활용해서 과거음을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검사 정확도를 거의 100% 가깝게 올렸던 그런 사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룰 베이스 내용을 딥러닝으로 치환하진 않았습니다. 과거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던 룰 베이스 알고리즘에서 1차 판정을 하고요. 그 1차 판정을 한 것 중에 이제 NG로 때린 것 중에 과거 용어가 많다 보니까 딥러닝 모델은 진성결함과 가성결함을 이제 그 필터링 해주는 그런 것들을 진행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면 당연히 딥러닝 온리로 프로블럼 솔빙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딥러닝과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철강의 케이스인데요. 이런 강판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강 제품이 생각보다 그 너비도 크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찍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청약은 워낙 그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도 많고 그다음에 이미지 해상도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레이블링도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AI 기반의 스마트 레이블링과 오토 레이블링 기능을 활용해서 레이블링에 대한 코스트를 엄청 절감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상부의 지시로 딥러닝을 활용해야지까지는 얘기가 됐었는데 이 레이블링의 문턱을 못 넘어서 이제 활용을 못했던 고객사분들이 저희를 만나고 저희의 AI 기반 레이블링과 오토 레이블링을 활용해서 획기적으로 레이블링 소요 시간을 절감하시면서 실제 양산까지 적용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세미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여러 가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뒤로 직진만 하시면 바로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210 부스에 부스가 있다 보니까요. 찾아와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상담도 드리고 저희 데모도 보여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오토 딥러닝 비전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